안녕하세요. 2025 대입 전형의 2회 미술계열 설명회 강의를 맡은 양인실입니다. 오늘 강의는 총 5개의 꼭지로 진행이 될 거고요. 첫 번째는 미술대학 입시 전형의 2회, 두 번째는 입시 전형의 변화, 세 번째는 실기 전형의 2회와 준비, 네 번째는 비실기 전형의 2회와 준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시와 정시 지원 전략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술대학 입시 전형의 2회인데요. 미술대학 입시 전형의 2회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2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신 성적, 수능 성적, 그리고 실기력, 학생부 활동 요 4가지가 미술대학 입시에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 요소인데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미대 입시를 준비하면서 이 4가지 중에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준비하셨고 또 어떤 게 여러분의 강점일까요?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싶은 그 대학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이 4가지 중에 어떤 것이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걸까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다면 지금까지 굉장히 효율적으로 미술대학 입시 전략을 잘 짜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고, 대답을 하는 게 조금 애매하다 그러시면 미술대학 입시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전략을 짜고 합격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미술대학의 다양한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시와 정시 모두 미술대학은 실기시험을 보고 선발하는 실기 전형과 실기시험을 보지 않고 선발하는 비실기 전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실기 전형은 수시에서는 일반적으로 내신 플러스 실기 전형, 정시에서는 수능 플러스 실기 전형이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다수의 대학에서 택하는 전형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1단계에서 수시에서는 1단계에서 내신으로 일정 배수의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실기 시험을 보는 전형, 정시라면 1단계에서 수능 성적으로 일정 배수의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실기 시험을 보는 다단계 전형이 주로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에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수시와 정시 모두 실기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전형이 있기는 하지만 극히 일부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전형입니다. 비실기 전형은 수시에서는 대부분 학생부 서류 전형으로 선발하는 전형이 가장 많고요. 정시에서는 수능 100%로 선발하는 전형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수시에서 비실기 전형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홍익대처럼 서류를 보는 전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와 활동 보고서를 가지고 일정 배수의 학생을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면접과 수능 최저로 선발하는 대학이 홍익대학교, 이화여대, 고려대 등이 있습니다. 정시에서는 비실기 전형으로 서류를 보는 대학은 홍익대학교만 있습니다. 1단계에서 수능으로 3배수, 4배수의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수능과 서류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이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시 전형은 실기 전형에서 내신과 실기로 선발하는 대학이 가장 많고요. 실기 100%, 즉 성적을 조금도 보지 않고 실기력만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서울여대, 덕성여대, 삼육대, 추계여대, 경북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 내신, 2단계에서 실기시험을 보는 대학이 서울과기대, 숙명여대, 단국대 죽전캠퍼스, 중앙대, 부경대, 부산대 등이 있고요. 실기 수상실적을 보는 대학은 이제 점점 축소가 되어서 경희대, 세울과 국민대, 삼육대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수시에서 비실기 전형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학생부 서류 100% 선발하는 대학이 한양대 에리카, 서울여대, 성신여대, 상명대 애니메이션, 중앙대 융합형 전형이 있고요.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 명지대나 가천대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와 수능 최저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1단계가 아니라 일괄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와 수능 최저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들도 꽤 많은데요. 홍익대학교 예술학과와 캠퍼스 자율전공, 그리고 경희대, 서울여대, 부산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로 일정 배수의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서울대를 비롯해서 국민대, 경희대,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세종대, 상명대, 경기대, 부산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익대학교처럼 활동보고서를 보는 학교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비교과 서류평가와 함께 활동보고서를 평가하고 2단계에서 면접과 수능 최저를 보는 대학교가 홍익대학교, 이화여대, 고려대, 성균관대 영상학과, 중앙대 공간연출과가 있습니다. 미술대학 전시는 매우 단순한데요. 실기전형은 수능 플러스 실기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대부분이고요. 1단계에서 수능으로 일정 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실기시험을 보는 대학이 이화여대, 서울과기대, 올해 한양대 에리카가 다시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 수능으로 일정 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실기와 면접을 보는 대학도 서울대, 서울시립대가 있고요. 1단계에서 내신과 수능으로 일정 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실기와 면접을 보는 국민대학교도 있습니다. 반면에 정시의 비실기 전형을 보시면 수능 100%로 선발하는 대학들, 국민대 공합디자인, 영상디자인뿐만 아니라 경희대, 중앙대, 세종대, 서울과기대, 경북대, 부산대 등이 있고요. 유일하게 서류평가를 반영하는 홍익대도 있습니다. 미술대학 실기전형의 이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기전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실기전형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수학 공부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서울대 정시 또는 경기대, 상명대, 서경대, 한성대, 부산대, 부경대, 수시에서는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을 보는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말씀드린 학교를 제외하면 다른 대학들은 실기 전형에서는 수학을 준비하지 않아도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수학을 준비하지 않는 대신에 실기 준비에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한 번 준비를 시작하면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그리고 방학이 되면 방학 특강이라는 명목으로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실기 준비에 매진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기 준비에 매진하는 시간 때문에 사실 내신 준비나 수능 준비, 즉 절대 학습 시간이 부족해서 성적을 올리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실기 준비에 투자하는 시간, 그리고 내신이나 수능 준비에 투자하는 시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조금 치밀하게 세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세 번째, 미술대학 실기 전형의 특징은 대학별, 전공별로 실기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사교육에서 실기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교육에서 실기 준비를 하실 때 디자인 계열의 경우 2-3개의 이미지를 놓고 화면을 구성하는 실기를 주로 준비하시는데 이게 대학과 학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이 실기 유형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실기 유형인지 그거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과 학과별로 실기의 유형이나 실기의 주제나 주어지는 조건들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 그래서 준비하기가 까다롭다는 게 세 번째 특징이고요. 네 번째 특징은 수시 실기는 경쟁률이 매우 높고 정시 실기는 수능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수시 실기는 성적의 반영 비율이 낮고 실기의 반영 비율이 높다 보니까 대부분의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수시 실기에 몰리고
그렇게 많이 몰리다 보니까 경쟁률이 보통 30대 1에서 80대 1까지 육박하는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정시는 수능이 끝난 이후에 발표되는 수능 성적을 가지고 본인이 지원하는 대학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 수능 성적에 따라서 지원 대학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능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미술대학 실기 전형의 특징입니다. 다음은 미술대학 비실기 전형의 특징입니다. 말 그대로 비실기 전형은 실기 시험을 보지 않고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포함한 전 과목 성적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높은 성적을 요구합니다. 교과 전형에서는 주로 국영수사 성적이나 전교과 성적을 요구하고요. 학생부를 서류평가로 반영하는 서류 전형에서는 학업 역량 평가 부분에서 수학, 과학뿐만 아니라 전 과목의 학업 역량의 추이라든가 성취도 등을 평가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실기 전형에서는 굉장히 높은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을 요구한다. 일반고 기준으로, 확정은 아니지만 일반고 기준으로 전교과 성적 3등급 초반 이상은 되어야 서울 경기권 비실기 전형에 도전해서 합격할 수 있고요. 다만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 교과 성적 반영 20%에서 국어 영어 필수 반영에 수학, 사회, 과학 중에서 단위수가 높은 교과가 자동 반영되지만 다른 대학들은 전교과 성적이 반영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이 서류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실기 전형의 경우에 미술과 진로 선택 과목의 이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술활동 준비에 부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고에서 미술 진로 선택 과목 이수가 조금 한계가 있거나 미술활동 준비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온라인 교육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공동교육과정 등의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시고 이 비실기 전형을 준비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실기 전형에서 홍익대나 이화여대나 고려대 등은 이 서류 준비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면접과 수능 최저 만족에 대한 이런 준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술대학 입시 전형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가 되고 무전공 선발이 확대가 되면서 이게 미술대학 입시 전형에 어떤 변화를 미쳤을까요?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의대 정원이 확대가 되면서 올해 수능에서 N수생들이 분명히 많이 늘어날 거다. 그리고 이 N수생들이 수능으로 들어오면서 수능 최저를 준비해야 되는 우리 미대 준비생들한테 분명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거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무전공이 확대되면서 미술대학 모집 인원이 감소한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술대학 모집 인원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정시 경쟁률이 작년보다 더 높아질 거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각 대학에서는 특히 미술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해마다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할지 전형 방법을 해마다 조금씩 변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단순히 이제 들려오는 미술대학은 국영사 성적 관리하고 실기시험을 보면 되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목표하는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최근 2, 3년간 그 선발 방법의 변화, 전형의 변화들을 좀 살펴보셔야 합격의 가능성에 좀 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건국대학교 입시 전형의 변화를 예시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건대 같은 경우 2021년도에 그 실기평가에서 평가 기준을 바꿨습니다. 실기평가에서 사고력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로 평가 기준을 바꿨고 2022학년도에는
수능 반영 비율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어의 반영 비율을 높이고 뭐 이런 변화가 있었고요. 2023학년도에는 나군에서 선발하던 건국대 디자인 계열이 가군으로 영상영화학과가 가고 다군으로 산업디자인과가 가고 나머지가 나군에 남는 이런 전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4 작년에는 수능 반영 비율이 또 변경이 됐는데요. 국어가 45%로 40에서 45%로 5% 늘어났고요. 한국사가 5% 반영해서 감점제로 바뀌는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건대가 큰 변화는 없지만 25% 반영되는 영어 환산 점수의 비율, 그 점수가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영어 변별력이 작년보다는 조금 더 상승한다는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건대를 예시로 들어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대학들도 작년, 올해 그리고 내년에 분명히 전형 방법의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의 전형, 2, 3년간의 전형 변화를 꼭 살펴보시고 지원 전략을 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 올해 고3 아이들의 전형 변화를 몇 개 대학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좀 큰 변화가 있었죠. 작년까지는 수시 실기에서 성적 20%, 실기 80% 이렇게 선발하던 아트앤디자인 대학 전형을 실기 100%로 변경했습니다. 즉 서울여대처럼 수시에서는 성적을 보지 않고 실기 100% 전형으로 바꿨다는 거고요. 두 번째 덕성여대의 큰 변화는 사고의 전환이라는 실기를 폐지하고 올해부터는 기초디자인과 기초소양평가라는 실기를 신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실기가 신설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사고의 전환을 준비했던 친구들한테는 기회가 없어진 거고요. 기초소양평가 유형의 실기를 준비했던 친구들한테는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지요.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무전공 학과가 생기면서 창의융합학부 예체능 전공이 신설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신여대 창의융합학부 예체능 전공 신설된 저 전형이 우리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서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지만 수학 성적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학생부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국어, 영어, 사회 성적이 반영되는 전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국영사 내신 성적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국영사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2등급 때 또는 3등급 초반대 친구들까지 한번 이 성신여대 창의융합학부 예체능 전공 요거를 준비하시면 굉장히 또 하나의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예체능 전공은 무전공은 2학년 전공 신청해서 동양화, 서양화, 조소, 공예, 디자인, 뷰티 산업 중에 자기의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가천대 역시 올해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가천대는 가장 큰 변화는 정시 다군에서 모집하던 미술 디자인 학부가 정시 모집이 폐지되고 즉 다군에서 이제 가천대는 미술 디자인 대학을 선발하지 않는 거죠. 수시 실기 전형으로 모두 넘어왔다는 게 가장 큰 변화고요. 두 번째는 디자인 전공에서 작년까지 기초소양 실기를 보았던 것을 폐지하고 올해부터는 다시 기초 디자인 실기 단일 유형으로 넘어간다는 게 가천대의 큰 변화입니다. 상명대 서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상명대 서울 조형생활예술학부에서 정시 다군에서 모집하던 조형예술 생활예술학부에서 정시 다군 모집을 폐지하고 수시 실기 전형으로만 모집한다는 게 가장 큰 변화고요. 또 하나는 생활예술 계열 생활예술학부가 상명인재로 선발하던 것을 폐지하고 학생부 20, 실기 80으로 선발하는 게 상명대 서울의 올해 큰 변화입니다.
또 명지대 서울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명지대 서울이 정시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학과에서 실기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학 35%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학 35% 반영을 선택으로 바꾸면서 디지털 콘텐츠 학과가 정시에서 국어, 영어, 탐구만으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이런 학교로 변경되었습니다. 한양대 에리카가 올해 2025학년도에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학교인데요. 한양대 에리카는 2024까지는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26명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정시에서는 수능 55%와 실기 45%로 학생을 선발하던 학교였지만 올해 고3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18명의 학생을 수시에서 선발하고 재능 우수자 전형이 수시에 신설되었습니다. 이 수시에 신설된 재능 우수자 전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 종합평가로, 학생부 성적이 아닙니다. 서울 한양대처럼 학생부 종합평가로 10배수의 학생을 먼저 선발하고 2단계에서 실기시험을 보는 시스템으로 이 디자인 계열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시 역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정시에서 이제는 1단계에서 수능으로 5배수의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실기 80%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이런 변화를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한양대 에리카가 2025부터는 주얼리, 패션 디자인, 융합 디자인 학부로 모집하던 것을 2025부터는 디자인 계열로 통합 모집한다는 것이 이제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6 미술대학 전형 변화입니다. 2026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첫 번째 대학은 국민대학교입니다. 국민대학교는 올해까지는 1단계에서 수능과 내신 성적을 보는 학교인데요. 2026부터는 1단계에서 내신 성적 반영을 폐지합니다. 즉 다른 다단계 전형의 대학들처럼 1단계에서 수능만으로 4배수에서 5배수의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또 하나 국민대 두 번째 큰 변화는 2025 올해부터입니다. 올해부터예요. 미술대학에서 예체능, 미래융합전공, 예체능 무전공 학생을 65명 선발합니다. 이 예체능 무전공 학생을 선발하면서 국민대학교 실기전형으로 선발하던 정시 모집 인원은 71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 미술대학 정시 모집 인원을 71명 감축하는 대신에 미래융합전공, 예체능 전공으로 65명을 모집하는데 제가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시 수능 100%로 선발함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 정시, 미대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국어, 영어, 탐구 중심으로 준비하는데 이렇게 준비한 친구들이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이 나군에서 선발하는 국민대 무전공, 예체능 무전공 65명 모집도 하나의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화여대도 2026학년도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그 수시에서 예체능 실기 전형, 수시가 아닙니다. 정시입니다. 정시에서 예체능 수능 위주 예체능 실기 전형과 실기 실적 위주 예체능 실기 전형이 내년부터 신설됩니다. 이 수능 위주 예체능 실기 전형은 지금까지 선발했던 방식처럼 1단계에서 수능 100%로 선발하고 2단계에서 실기 40%로 선발하는 전형이지만 이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은 1단계에서 수능으로 8배수의 많은 학생을 선발하죠. 1단계에서 수능으로 8배수의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실기 60%로 선발하는 전형이 내년부터 새롭게 신설된다는 부분. 경희대도 2026학년도에 전형의 변화가 좀 생기고 있는데요. 우선 큰 변화는 산업디자인학과가 정시에서 실기 위주 선발을 폐지하고 수능 100%로 10명을 선발한다는 겁니다. 즉 산업디자인학과는
수시에서만 실기 위주로 선발을 하고 정시에서는 수능 100% 전형으로 선발하는구나. 이게 가장 큰 변화일 것 같고요. 두 번째 큰 변화는 정시의 수능 반영 비율이 변경된다는 겁니다. 올해 고3까지는 국어 50, 탐구 한 과목 30, 영어 20 이렇게 반영하던 경희대가 내년부터는 국어 60, 탐구 한 과목 40%, 그리고 영어는 감점제로 반영한다는 게 경희대의 가장 큰 변화고요. 나머지 이 변화된 내용들은 표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대, 단국대, 서울여대도 내년에 변화, 이게 큰 변화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전형의 작은 변화들이 그 지원자 풀을 바꾸거나 입결의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표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서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있다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 수능 반영 비율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국영, 수탐 중에서 상위 2개 과목을 반영했던 서울여대가 내년부터는 국영, 수탐, 탐구 2과목입니다. 국영, 수탐 중에 상위 3개 과목을 높은 점수 순으로 40, 40, 20% 반영하기 때문에 올해처럼 이제 서울여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뭐 국어하고 탐구만 준비하거나 영어하고 탐구만 준비했던 친구들은 조금 이제 그 지원 전략을, 준비 전략을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실기 전형의 이해와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디자인 계열 실기 유형을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디자인 계열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2개나 3개의 사물 이미지를 화면에 어떻게 구성하느냐를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3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준비하는 대학들이 대부분인 것은 맞지만 재료가 습식이냐 아니면 건식이냐 또는 건식과 습식을 모두 사용하느냐 2-3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주제를 표현하느냐 주제를 표현하지 않느냐 소묘가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또는 기초소양 실기인가 아닌가 등등 대학에 따라서 또는 대학에서도 학과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실기 유형, 실기 조건 또는 시간 또는 종이의 크기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에서 지금 내가 준비하는 실기 유형으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 목표 대학 실기를 준비할 수 있는 건지 확인을 하시는 이런 것들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개의 실기 주제의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4 서울대 디자인과 통합실기 문제인데요. 제가 서울대 문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서울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한 게 아니라 지금 문제를 보시면 제시문이 한글은 자음을 만들 때, 모음을 만들 때 요래저래 만든 소리문자이다 라는 제시문을 주고 문제를 보시면 자음의 형태를 다양한 방식으로 입체화하고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의 개념으로 교차시켜 소리의 공간을 디자인하시오라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의 개념은 수학 교과 시간에 배우는 기본 개념이지요. 다른 대학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건대 기초 디자인 문제입니다. 건대에서는 지문으로 음악 지문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음악에서 변주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변주된 소재는 당연히 원형과 다른 상태에 있으나 변주의 빈도가 높고 낮고 간에 점점점 그리고 변주로 인해 예술작품의 불가결의 요소인 변화와 통일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시의 실기 제시문도 미술교과가 아니라 타 교과에서 배운 지식이나 어떤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이런 제시문들이 나오는 게 최근 중상위권 이상 대학의 실기 문제의 약간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기 준비를 하는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2-3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화면을 공간을 구성하는 여기에
단순하게 준비하실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하는 대학에서 최근 2, 3년간 어떤 유형의 실기 문제를 내고 있는지 분석을 좀 해보시고, 특히 우리가 실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학 공부에 대한 부담은 조금 없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이나 과학이나 정보나 기술과정 시간에 배우는 기본적인 개념이나 기본적인 지식들은 알고 있어야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의 실기 문제를 푸는데 분명히 도움을 받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교과 시간에 배우는 지식이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이런 문제를 푸는 학생과 이런 지식과 기본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실기 문제를 풀어나가는 학생의 작품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서울과기대 기초디자인 사례입니다. 과기대 기초디자인 사례를 보시면 저게 마카롱이죠. 마카롱과 나무 원목 의자를 제시하고 있고, 소묘 문제는 저 나무 의자를 눕히거나 뒤집어서 소묘로 표현해라 라는 문제가 나와 있지만, 디자인 문제를 보시면 이 두 가지 사물을 조합해서 응급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탈 것을 디자인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시는 저 이미지를 화면에 구성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시된 사물의 특성을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주제를 표현하거나 새로운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대학도 있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한양대 에리카 기초디자인 실기 문제입니다. 보시면 이것은 세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화면을 구성해라 라는 문제는 맞지만, 지금 제시된 조건을 보시면 12가지의 제시 조건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제시되는 조건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이에요. 보통 우리가 5시간 동안 이 실기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20, 30분 내에 아이디어 스케치를 끝내야 되는데, 이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기 전에 평가 기준이 되는 제시 조건들을 하나씩 분석하면서 어떻게 내가 공간을, 화면을 구성하실까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 모든 조건을 다 따져가면서 30분 안에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에서는 실기 문제를 제시하면서 굉장히 여러 개의 조건들을 제시하거나 까다로운 조건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실기력을 변별하려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산대 발상과 표현 문제입니다. 부산대 발상과 표현 문제를 보시면 말린 미역과 찌그러진 페트병이 제시되어 있고, 이거를 가지고 화면에 공간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이 말린 미역과 빈 페트병을 가지고 놀이를 통한 건강한 삶을 표현하려는 이런 주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4~5번씩 준비하고 있는 그 실기 유형이 과연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실기 유형인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성신여대 입학처에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서양학과 인체표현 실기 문제 유형인데요. 로댕이의 생각하는 사람 이 좌상을 흑백 이미지로 보여주고, 이 흑백 이미지로 제시된 이걸 가지고 컬러 인물로 바꾸는 이런 문제가 인체표현에서 제시가 되었고요. 정물 표현에서는 초점이 맞지 않는 굉장히 흐릿한 사진을, 그것도 흑백 사진을 제공하고, 이 사진을 가지고 기본적인 전체 형태를 제외하면 도판 이미지와 부합하지 않아도 되니 예술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누가 봐도 그럼직하게 표현을 해봐라 라는 굉장히 창의적인 이런 문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계열에 비해서 회화나 조소 계열의 실기 문제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대학에서 조금씩 아이들의 사고력이나 창의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실기 문제 유형을 통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 문제는 이제 애니메이션, 만화 애니메이션 계열 준비하는 아이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청각문화산업대 웹툰 만화 콘텐츠 전년도 문제를 보시면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자다 일어나 보니 교실에 아무도 없다. 그리고 내 머리 위로 뭔가 떨어졌다. 뭐가 떨어졌을까?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해서 표현해봐라. 상명대천안 디지털 만화 영상 실기 주제도 보시면 핸드폰이 고장났다. 새 핸드폰을 사러 갔는데 굉장히 특이하고 낡은 핸드폰을 열었더니 신비한 세계로 이동했다. 이 핸드폰은 무엇이고 그 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상상해서 표현해라. 물론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상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정도의 상상은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나만 상상할 수 있는, 나만이 뭔가 새롭게 창의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스토리텔링 역량, 이런 것들이 그림 실력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기 전형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시 실기에서 단계별 전형을 정리한 표입니다. 단계별 전형은 1단계에서 내신 성적 또는 학생부 종합평가로 일정 배수의 아이들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실기 전형으로 선발하는 수시 단계별 전형입니다. 한양대 서울과 에리카는 1단계에서 학생부 종합평가, 즉 교과와 비교과를 모두 본다는 거죠. 학생부 종합평가로 10배수 또는 20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실기시험을 보는 유형이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1단계에서 내신 성적, 출결이 들어가는 대학도 있고 들어가지 않는 대학도 있지만 1단계에서 내신 성적으로 10배수에서 20배수의 아이들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실기시험을 보는 유형인데 숙명여대, 중앙대, 서울과기대, 부산대, 부경대 등이 여기에 속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특이하게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실기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가 2합 10이라는 수능 최저가 걸려 있습니다. 다음 표는 정시에서 단계별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입니다. 보시면 국민대는 올해까지는 1단계에서 내신과 수능 성적으로 3배수 또는 5배수의 학생들을 디자인 계열에서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학과에 따라서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도 있고 실시하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서울대나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수능 100%로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실기시험뿐만 아니라 면접까지도 치르는 전형이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2단계에서 실기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는 대학들이 서울대, 서울시립대, 국민대 일부 학과가 있겠습니다. 서울과기대나 한양대 에리카, 이화여대는 1단계에서 수능, 2단계에서 실기시험을 보는 유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다음 표는 수시에서 일괄 합산 전형으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즉 내신 성적과 실기 성적을 합산해서 좋은 성적 순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인 거죠.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수시 실기 전형에서 지원하는 이런 전형입니다. 보시면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이 대부분의 대학이 높지 않습니다. 부산대가 40%고요. 나머지 대학은 20%, 30%, 덕성여대나 서울여대는 성적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즉 수시 실기 일괄합산 전형은 실기의 반영 비율이 매우 높다는 말씀인 거죠. 그만큼 경쟁률이 높다고 보실 수 있고요. 이 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해서 보셨으면 하는 부분은 진로 과목의 반영 여부입니다. 진로 과목은 보통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서 ABC로 산출되는 과목들입니다. 등급 산출이 아니라 ABC로 산출되는 과목들인데요. 여기서 반영되는 저 진로 과목들은 미술 진로 과목이 아니라 국어, 영어 또는 국영수사과, 기초교과의 진로 과목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근데 이 진로 과목의 반영 여부를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학에 따라서 A를 받으면 뭐 5점, B를 받으면 3점 이렇게 가산점으로 반영하는 대학도 있지만 뭐 명지대나 가천대처럼 가천대는 올해부터 진로 과목을 반영하지 않네요. 몇 군데 대학이 있는데요. 명지대처럼 A를 받으면 1등급, B를 받으면 3등급 뭐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즉, 저 진로 선택 과목 A 받은 과목이 3개 정도가 있으면 A를 받으면 1등급으로 반영하는 대학들에서는 내 내신 성적이 굉장히 원래 기본 교과의 국어 영어 내신 성적이 뭐 5등급이나 6등급이었대도 국어 영어 진로 선택 과목에 A 받은 과목이 2개나 3개가 있다면 내 내신 성적이 3등급이나 4등급대로 쭉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 1학년이나 2학년 친구가 있다면 ABC로 산출되는 진로 선택 과목들을 A 받기 위해서 최소 3과목은 A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이 표에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출결 부분입니다. 물론 경희대나 동국대는 봉사가 좀 반영되기는 하지만 이 봉사 반영 시간이 20시간 이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고요. 출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고3 친구들은 9월 되면 수시 실기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학교에 출석을 조금 소홀히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요. 출결을 반영하는 대학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가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 이 출결 관리에 대한 부분도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시 일괄합산 실기 전형입니다. 즉 수능 성적과 실기 성적을 일괄 합산해서 선발하는 대학들이죠. 이 표를 보시면 수시와 달리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의 반영 비율이 꽤 높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서울권 대학은 대부분 수능 성적이 60% 반영되고요. 경기권 대학들도 대부분 수능 성적이 40% 반영되는 대학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실기는 60%에서 40% 정도가 반영이 되겠죠. 수능 반영 교과를 보시면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학이 선택이거나 국영탐 반영이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되지만 정시 지원을 하는 전형 기간이 12월 말에서 1월 초입니다. 근데 수능 성적은 12월 첫째 주, 둘째 주, 즉 12월 한 10일 상간으로 나오거든요.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된 이후에 정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으로 지원 대학을 결정하고 이 결정된 지원 대학의 수시 실기를 수능이 끝나고 나서 정특이라는 명목하에 정시특강이라는 명목하에 정시 실기를 준비하는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시 실기에서는 수능 성적으로 지원 대학을 결정하기 때문에 좋은 수능 성적을 빼내는 것이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수시 실기 경쟁률입니다. 이건 일괄 합산 수시 실기 경쟁률인데요. 2022, 2023, 2024 경쟁률 3개년도 경쟁률을 쭉 가져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희대학교 시각디자인과 12명 선발하는데 54대 1, 53대 1, 작년에 44대 1 이렇게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기력이 매우 뛰어난 것만으로 합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기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될 수 있지만, 굉장히 뛰어나야 하지만, 정작 이제 실기 시험장에 가서 그날의 컨디션 또는 제공되는 어떤 실기 소재들, 이런 것들이 합격을 좌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수시 실기도 하나의 시험이기 때문에
평소에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던 친구들도 실기 시험장에 가면 정작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래서 평소에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평소에 그 준비하던 실기력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실기 시험장과 똑같은 상황에서 모의 실기 시험을 자주 치면서 이 실기 시험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대학들도 쭉 보시면 지금 상명대 천안이나 경기대 디자인 학부를 제외하고는 보통 30대 1에서 덕성여대나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7, 80대 1까지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시 실기 전형은 실기가 어느 정도 완성된 아이들, 내가 내신 성적은 조금 자신이 없지만 실기력만큼은 내가 굉장히 자신이 있고 완성도 있게 또 실기 시험장에서 긴장하지 않고 평소에 그리는 실력만큼 빼낼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친구들이 좀 도전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런 정도의 자신감이 없다면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그런 준비들을 좀 해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표는 정시 실기 경쟁률입니다. 정시 실기 일괄합산 경쟁률인데요. 수시 실기 전형이 30대 1에서 7, 80대 1까지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거에 비해서 보시면 건국대 산업디자인과와 인하대 디자인융합학과 20대 1 정도의 높은 경쟁률을 제외하고는 보통 6대 1에서 15대 1, 13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쟁률이 낮은 경쟁률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아까 수시 경쟁률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편안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다만 정시가 이렇게 편안한 경쟁률을 보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능 성적이 이미 나온 이후에 수능 성적을 가지고 지원 대학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수능 성적에 따라서 지원 대학들이 쭉 넓게 펴지는 경향이 첫 번째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정시는 3번의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지지만 모집군별로 가군에서 1개 대학, 나군에서 1개 대학, 다군에서 1개 대학만 지원할 수 있죠. 즉 내가 지원하고 싶은 대학은 많지만 그 대학들이 가군이나 나군에 몰려 있다면 1개 대학밖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시 경쟁률이 이렇게 좀 편안하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이 생각만큼 잘 나오지 않아서 실기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거나 또는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에 지원해야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해 본 표입니다. 지금 보이는 수시에서는 건대 글로컬, 경북대, 남서울대, 서울여대, 삼육대, 추계외대, 평택대, 덕성여대 이런 대학들은 수시에서 성적을 1도 보지 않고 실기 100%로 선발합니다. 다만 정시로 넘어가면 실기 100%로 선발하는 대학은 대부분 사라지고요. 남서울대, 평택대 정도만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비실기 전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실기 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실기 시험을 보지 않고 미술대학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우선 비실기 전형에서 성적으로만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주로 수시에서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많은데요. 즉 서류평가도 하지 않고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이 국영수사 성적을 반영하거나 국영수사가 전교과 성적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미술대학에서 이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전형이나 학과가 많지는 않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몇 개 학교 설명을 드리고 싶은 대학은 우선
경기대 파인아츠 학부 순수미술 계열입니다. 미술경영, 서양화, 동양화, 서예 이렇게 4개 전공으로 2학년 때부터 나눠지는 경기대 파인아츠 학부가 놀랍게도 학교장 추천, 즉 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요. 올해부터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두 번째 대학은 상명대, 서울과 상명대 천안인데요. 상명대 서울 요즘 이제 학생들 중에 애니메이션 계열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상명대 서울 애니메이션 전공이 고교 추천, 즉 교과 100%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국영수사 성적으로만 선발하고요. 수능 최저 2합 7이라는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상명대 천안 문화예술 경영 AR, VR 디자인 전공이 전교과 성적과 진로 3과목 그리고 2합 10이라는 최저를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서울여대 패션산업학과와 첨단 미디어 디자인학과에서도 국영수사과 성적과 진로 과목 성적 그리고 2합 7이라는 수능 최저를 가지고 역시 선발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도 실내환경디자인학과, 예술문화경영학과, 디자인테크놀로지학과에서 국영수사과 성적과 수능 최저 2합 4 또는 2합 6이라는 요걸 가지고 역시 미술대학 학생들을 성적만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인 무전공학과입니다. 무전공학부입니다. 다만 우리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주로 국어, 영어, 사회 또는 국어, 영어, 탐구 중심으로 내신이나 수능을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 미술대학 준비하는 친구들이 도전하기가 쉬운 무전공학부가 많지는 않지만 우선 비실기 전형을 준비하면서 국영수사과 성적을 관리했거나 전교과 성적을 관리했던 친구들은 제가 지금 표에 보여드리는 학교 말고도 대부분의 무전공 학부에 지원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졌고, 즉 선택지가 하나 더 많아졌고요. 국영사 중심으로 준비했던 친구들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표에 있는 학교들은 같이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또 다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대 미래융합전공 예체능 전공입니다. 정시 나군에서 수능 100%로 선발하는데 수학을 반영하지 않고 국어, 영어, 탐구 성적으로만 선발합니다. 2학년 때 미술계열 예술대학에서 본인이 전공을 선택할 수 있고요. 상명대 서울도 자유전공, 고교 추천으로 자유전공 학부를 선발하는데 전과목과 진로선택과목, 상명대는 실기전형도 어차피 전과목 성적을 보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전과목 성적과 2합 7이라는 요 성적을 가지고 자유전공 학부 선발을 하고요. 자유전공 학부로 들어가서 2학년 때 미술 계열로, 디자인 계열로 또는 애니메이션 계열로 빠질 수 있습니다. 상명대 천안도 아트앤컬처라는 자유전공 학부가 생겼는데요. 여기도 아트앤컬처 이 자유전공 학부로 들어가서 상명대 천안에 있는 미술 디자인 계열로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올해 이제 가장 탐나는 그 학부 중에 하나가 성신여대 예체능 전공인데요. 성신여대 예체능 전공은 수시에서 지역균형 전형, 즉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선발 인원도 굉장히 많고요. 103명 정도 선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선발 인원도 굉장히 많지만 국어, 영어, 사회 성적만 가지고 선발하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즉 국어, 영어, 사회 성적이 이건 이제 제 개인 생각이지만 2등급대에서 3등급 초반까지 되는 친구들 중에 이 수시 성신여대를 하나의 보험처럼 안전 지원으로 하나쯤 넣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올해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한양대 에리카는 여기도 이제 전과목 성적을 보는 학교입니다. 한양대 에리카가 그 라이언스 자율전공 학부라는 것을 올해 신설했는데요. 이 라이언스 자율전공 학부에서는 2학년 때 한양대 디자인 계열을 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홍익대학교 캠퍼스 자율전공,
서울 캠퍼스에도 있고 세종 캠퍼스에도 있는데 이 홍익대학교 캠퍼스 자율전공도 국영수사가 어느 정도 준비된 학생들이라면 이 홍익대학교 캠퍼스 자율전공으로 진입을 해서 2학년 때 미대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인지하시고요. 특히 홍익대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사 성적을 반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영수사의 그 입결 커트라인 자체가 매우 높은 커트라인은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울산에서 부경대나 부선대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학을 같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저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 자율전공도 6개의 지원 목록 중에 한두 개 껴놓고 준비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 홍익대 미술대학을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정시에서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미술대학 그 전형들을 학과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미술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수능 준비를 국영탐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국영탐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수능 성적이 잘 나왔을 때 또 하나의 선택지로 선택할 수 있는 대학들을 정리했는데요. 경북대 디자인학과, 경희대는 디자인 계열 모두 나군에서 수능 100%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국민대 미래융합전공 예체능, 상명대 AR/VR 미디어 디자인과 자유전공 아트앤컬처, 그다음 서울과기대 시각디자인 금속공예, 서울여대 자유전공 첨단미디어, 서울여대 미래산업융합 자유전공, 그리고 이제 홍익대학교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 죄송합니다.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 자율전공 인문 계열도 수학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계열 전 학과, 여기에서는 수능에서 수학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정시까지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능 성적이 잘 나왔을 때 이렇게 수능 100%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들도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이제 서류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비실기 전형입니다. 여기에서 서류는 홍익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이화여대, 중앙대 공간연출학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학생부입니다. 즉 이 4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서류라는 것은 학생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보시면 서류인 학생부와 면접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은 서울대 일반 전형을 비롯해서 국민대학교, 연세대, 경희대, 세종대, 서울여대, 인하대, 중앙대 탐구형, 서울과기대, 명지대, 상명대, 부산대 등이 있고요. 면접을 보지 않고 학생부만 가지고 즉 서류 100%로 선발하는 대학들, 서울여대 바로민재 서류, 상명대 서울의 애니메이션 전공, 상명대 천안의 AR/VR 미디어 디자인, 문화예술 경영, 한양대 에리카 종합전형, 중앙대 융합형, 성신여대 학교생활우수, 명지대 명지인재 서류전형, 한성대 한성인재 서류전형 등이 학생부 100%로 선발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와 미술활동 보고서를 보고 1단계에서 보고 2단계에서 면접 또는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 홍익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대, 그리고 중앙대 공간연출학과 이렇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시에서는 이 비실기 서류 전형으로 뽑는 학교는 홍익대학교 미술 우수자 전형만 있습니다. 이 전형에서 면접을 보는 전형들 중에서 홍익대학교, 그리고 세종대학교, 경기대는 면접에서 간단한 드로잉이 포함된 면접 평가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비실기 전형에서 가장 이제 관심을 갖고 보는 대학은 홍익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익대 미술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 우수자 전형은 1단계, 2단계 단계별 전형으로 선발하는데요. 1단계에서 교과 성적 20%, 이 교과 성적 20%는
국영사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과 성적 20%와 서류 80%. 이 서류는 학생부와 미술활동 보고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술활동 보고서가 아니라 학생부와 미술활동 보고서 두 개의 서류 80% 해서 1단계 학생을 3배수, 세종은 4배수 이렇게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드로잉이 포함된 면접 60%로 선발을 하는데 홍익대 서울 캠퍼스는 3합9라는 수능 최저가 걸려 있고요. 홍익대 세종 캠퍼스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미술활동 보고서 형식이 조금 변동이 되었지요. 올해 2025학년도에도 변동은 없습니다. 교과 활동 최대 7개까지 쓸 수 있고 비교과 활동 최대 8개까지 쓸 수 있지만 교과와 비교과를 합쳐서 총 12개 미술활동 보고서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작년, 올해 바뀌었습니다. 미술활동 보고서 서류평가 기준을 잠깐 보겠습니다. 물론 이 서류평가 기준은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홍익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의 이 서류 전형, 비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다른 대학의 서류평가 기준들도 같이 놓고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홍익대 미술우수자 전형 서류평가 기준을 보시면 학업 역량 20%, 전공 역량 40%, 발전 가능성 20%, 인성 15% 이렇게 보는데요. 이 학업 역량이나 전공 역량이나 인성 이런 부분들은 다른 대학에서 보고 있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과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구분을 해놨고 어느 정도의 반영 비율로 평가하는지가 대학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동소이한 평가 기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 학생들을 상담을 하고 여러 컨설팅에서 다양한 서류들을 보다 보면 특히 일반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예고 아이들도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아이들의 서류에서 조금 이제 괜찮은 그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이 부분이 생각보다 아이들 서류에서 좋은 평가를 주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일반고 아이들은. 왜냐하면 아이들이 미술 관련 소양과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과 경험을 너무 폭넓게 생각해서 미술 관련 소양이나 디자인 관련 소양 또는 미술에 대한 관심,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학생부에서 많은 부분에서 보여주지만 본인이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와 관련된 소양이나 자질에 대한 부분은 약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과 관련된 관심, 디자인과 관련된 소양, 디자인과 관련된 활동은 보여주지만 디자인이 워낙 많은 분야로 요즘은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디자인 분야에서 내가 지원하고 내가 나중에 목표하는 학과는 시각 디자인 분야,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도 UI 디자인 관련 분야 또는 시각 디자인과 관련된 AI 디자인 관련 분야라고 좀 더 이제 2학년, 3학년 때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나는 시각 디자인 분야 중에서도 UI, UX 관련 디자인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이 시각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열정만 보여줄 게 아니라 UI, UX 디자인이 무엇인지 책을 찾아 읽었고 주제 탐구 활동을 해봤고 그런 디자인들을 내가 직접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봤고 내가 만든 UX, UI를 리서치를 통해서 이게 정말 제대로 구현이 됐는지 한번 도전해봤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친구들은 많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에 대해 부분에서 다른 학생들보다 좀 더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전공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심화 있게 좀 확장해서 해 나가는 어떤 이런 활동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고 아이들도 일반고 아이들도 대부분 저 창의 융합 능력에 대해서 간과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이 창의 융합 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교과 시간에 배운 학습 내용,
미술이 아닌 수학 시간에, 과학 시간에, 음악 시간에, 영어 시간에, 사회 시간에 배운 학습 내용, 기본 지식, 기본 개념들을 내가 관심 있는 미술이나 디자인과 관련된 지식이나 개념이나 어떤 다른 내용과 연관시켜서 새로운 주제 탐구 주제로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독서 활동에 뭔가 하나의 활동으로 만들어내거나 또는 작품 창작의 소재 아이디어로 활용하고 그것을 진로 활동이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이나 또는 뭐 교과 시간에 하는 주제 탐구 활동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엮어서 연계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 중에 뭐 비실기 전형을 준비하고 서류평가를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이라면 나의 학생부 또는 미술활동 보고서를 작성할 때 또는 분석할 때 타교과 시간에 배운 지식이나 내용을 내가 관심 있는 미술 디자인과 연계해서 새로운 주제, 새로운 독서, 새로운 활동, 새로운 또는 작품 창작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활용해서 했는 활동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좀 분석해 보시고 1, 2학년 친구들이라면 학생부에서 좀 더 만들어 나가는 이런 준비, 3학년 친구라면 이 학생부에서 보여주지 못한 저 창의융합 능력을 미술활동 보고서를 통해서 좀 더 보완하는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익대학교 입결입니다. 홍익대학교 서울과 세종 2개년도 입결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우선 경쟁률을 보시면 파란색이 경쟁률인데요. 생각보다 높지 않죠. 한 5대1에서 뭐 7대1, 8대1 정도. 다른 대학이 40대 1에서 50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거에 반해서 홍익대학교 미술우수자 전형 경쟁률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홍익대학교라는 이 대학교 자체가 1학년 때부터 미술활동과 미술활동 보고서, 학생부와 미술활동 보고서에 들어갈 미술활동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부담감, 두 번째는 성적도 돼야 되지만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도 만족해야 된다는 부담감, 세 번째는 미술활동 보고서 작성과 면접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1, 2학년 때부터 홍익대를 목표로 준비하지 않은 친구들은 도전하지 않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 중에 1학년이나 2학년 또는 중3 친구가 있다면 이 홍익대학교 미술우수자 전형을 1학년 때부터 조금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홍대 미술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적힌 입시 결과, 내신 성적 결과를 보시면 물론 이 성적만을 가지고 내가 홍대를 합격하겠구나 또는 못하겠구나 라고 결정하시는 건 좀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단계에서 교과 성적이 20%밖에 반영이 되지 않고 보여지는 이 성적들은 1단계에서 보여진 그 20% 교과 성적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 건 좋지만 이 성적을 가지고 내가 홍대를 갈 수 있다, 없다라고 결정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입결을 보시면 서울 디자인학부와 미술대학 자율전공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과들은 생각보다 입결이 높지는 않습니다. 3등급 중반에서 과에 따라서는 3등급 후반에서도 성적이 형성되는 학과들이 있지요.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은 저 3등급 중반이냐 후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술활동 보고서와 면접에 대한 부담이 있고 또 3합9라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어야 되고요. 3합9라는 수능 최저 자신은 없지만 내가 내신 성적이 어쨌든 3등급 중반 정도 안으로는 들어오고 또 미술활동에 대한 준비, 미술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미술활동 준비가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홍익대 세정 캠퍼스를 도전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그 창의융합 역량에서 예고 아이들이나 일반고 아이들이나 대부분 아쉬운 친구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타교과 융합활동 예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2, 3학년 때 대부분 선택하는 생활과 윤리 과목을 보니까 정보사회와 윤리라는 단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활과 윤리에서 정보사회와 윤리라는 단원을 배울 때 내가 서류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교과 세특으로 만들어내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할 때 이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생활과 윤리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조금만 고민하시면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시로만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보사회와 윤리라는 단원을 배울 때 여러분들은 비실기 전형, 서류 전형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고 교과 세특으로 만들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활과 윤리 교과 세특으로 주제 탐구나 독서 활동이나 보고서나 발표, 말하기 등으로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정보기술과 이 매체의 발달이 미술의 어떤 여러 분야에 미친 변화가 뭘까? 이것들을 좀 조사하고 공부하고 자료 정리를 해서 주제 탐구, 독서, 보고서, 발표. 최신 이 정보기술과 매체들을 미술가들은 어떻게 표현에 활용하고 있고 이 최신 정보기술, 공학기술들을 바라보는 미술가들의 관점은 무엇인가? 이런 거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검색이나 독서활동 등을 통해서 분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또는 여러분이 관심 갖는 최신 기술, 최신 매체, 그리고 그 매체를 활용해서 나는 작품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관심 갖는 이런 매체를 활용해서 작가들은 어떻게 작품에 활용하고 있는가? 또는 미술과의 관점에서 이 발전하는 정보기술을 어떻게 어떤 윤리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이게 생활과 윤리 교과서 특으로 들어간다면 창의융합 역량에서 뭐 A+를 받을 수 있겠죠. 또 교과서 특 시간에 이렇게 주제 탐구나 독서로만 연계하시는 게 아니라 이때 고민했던 저런 주제들을 동아리나 진로나 자율활동으로 연계해서 작품 활동이나 과제나 뭐 또는 전시 활동 이런 걸로 연계한다면 더 훌륭한 창의융합 역량을 드러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시와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학에 지원할 때 수시에서는 6번의 기회, 정시에서는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즉 9번의 기회를 활용해서 하나의 대학에 합격하면 되는 거죠. 이 9번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서 합격할 것인가? 이게 전략인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술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신 성적, 수능 성적, 실기력, 학생부 활동 이 4가지 중에 나의 강점이 뭘까? 나 지금까지 뭘 준비했을까? 뭐가 준비가 잘 돼 있을까? 에 따라서 지원 전략은 달라질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계시면서 지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내신, 수능, 실기력, 학생부 활동 요 4가지 중에 무엇이 강점일까요? 최소한 강점이 2개 정도는 있어야 합격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물론 강점이 2개가 아니라 3개다. 이러면 합격 가능성도 높아지고 선택지도 더 넓어지겠지만 나는 저 4개 중에 내 강점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선택지가 좁아질 거고 합격 가능성도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만 다행히 고3 친구들도 고2 친구들도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지원하려는 내가 목표하는 대학에서 필요로 한 게 내신인지 수능인지 실기력인지 학생부 활동인지를 분석하시고 그럼 내가 앞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거 수능과 실기력은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이 수능과 실기력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를 좀 더 계획을 짜신다면 합격에 좀 더 가까워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6월 모평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월, 4월, 6월 모평까지 3번의 모의고사를 쳤다는 거죠.
이 3번의 모의고사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의 예상 수능 점수를 뽑아보셔야 됩니다. 특히 실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앞으로 여름방학 때 특강을 들으셔야 되고 수시 실기까지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지금 6월 모평까지의 그 결과가 수능 성적이 내 최고의 수능 성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6월 모평까지의 수능 점수를 가지고 정시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과 학과를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뭐 어디가 사이트를 활용해 보셔도 좋고 여러분들과 진학 상담을 해주실 수 있는 선생님들과 또는 여기 울산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학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6월 모평까지의 수능 점수로 제가 정시에서 어느 대학 수준까지 지원할 수 있을까요?를 빨리 파악을 하신 다음에 내가 수능보다 내신과 실기력이 더 강점이다 라고 한다면 수시 6회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시는 전략을 짜셔야 될 거고요. 내가 내신과 실기는 좀 약하지만 수능은 강점이다 라고 한다면 정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실기력이 약하더라도 수능 성적이 강점이 있다면 수능 끝나고 2달에서 2달 반 동안 정시 특강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정시 특강이 이루어지는 동안 충분히 실기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림만 그리거든요. 이 2달에서 2달 반 동안 정시 특강을 통해서 실기력은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내신보다는 실기보다는 수능에 더 강점이 있다. 그렇다면 정시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을 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내신이 좋은데 학생부 활동도 열심히 준비를 해왔다. 그래서 내가 전교과 내신 3등급 초반 이상이 되고 학생부 활동도 괜찮다. 그렇다면 수시에서 서류 전형, 비실기 전형, 수능 최저가 된다면 교과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교과 전형들도 좀 적극적으로 같이 전략을 짜보시는 게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좋은 이런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정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 학과를 올해 고3 기준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2개의 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위 칸은 순수미술 계열, 아래 칸은 디자인 계열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가군과 나군의 대학들이 몰려 있고요. 다군에는 대학이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여기 울산에 있는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은 경북대, 부경대, 부산대도 지금 모두 가군에 몰려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정시 실기 전형까지 같이 가져가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수시가 6번의 지원 기회가 있는 거는 맞지만 우선 수시 실기 경쟁률이 너무 높고요. 두 번째는 수시 실기가 10월 한 달 동안 대부분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6번의 기회가 있지만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3번에서 4번 정도의 기회만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2개 이상의 대학 실기시험을 보러 가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보통 일주일에 1개 대학 정도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시 실기에서 끝낸다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힘들더라도 수능까지 같이 준비하면서 실기와 수능을 같이 가져가면서 실기 전형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 꼭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가군에 있는지 나군에 있는지 다군에 있는지 꼭 살펴보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건국대랑 경희대랑 서울여대 이렇게 지원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모집군별 지원 가능 대학을 봤더니 건대, 경희대, 뭐 서울여대가 모두 나군에 몰려 있으면 1개 대학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2학년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고3 친구들도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들이 어떤 모집군에
포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지원대학을 선정하실 때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국대, 경희대, 서울여대 나 지원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모집군, 같은 모집군에 있으니까 두 개를 버려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문제는 건국대, 경희대, 서울여대의 실기 유형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모집군별로 포진한 대학들도 살펴보셔야 되지만 두 번째 보셔야 될 건 내가 준비하고 있는 실기 유형과 유사한 대학을 고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대학들이 가나다군 어디에 있는지,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 실기 유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가나다군 어떤 대학인지 이런 것들을 두 번째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 보셔야 될 거는 특히 요거는 고3 친구들 꼭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3월, 4월, 6월까지 우리가 3번의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3번 모의고사를 치렀으면 여러분들이 국어, 영어, 탐구 중에 나는 어떤 걸 제일 잘하나, 어떤 걸 제일 못하나 이거 파악이 되셔야겠죠? 그래서 이 3번의 모의고사 성적표를 놓고 보시면서 나는 수능 과목에서 국어를 잘하는지, 영어를 잘하는지, 탐구를 잘하는지에 따라서 또 나한테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단국대 죽전 같은 경우에는 국어를 50% 반영하고 영어 20%, 탐구 두 과목 30% 반영하는 대학이고요. 건대 서울 같은 경우에도 국어를 45%, 영어 25%, 탐구 두 과목을 30% 반영하는 대학이고요. 반면에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탐구를 똑같이 3분의 1씩 반영하는 대학이고요.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국영 수탐 중에 국어, 영어만 반영하는 대학이고요. 부산대도 보니까 국어를 300점, 영어 100점, 탐구 두 과목 200점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이네요. 즉 대학별로 국영, 탐을 반영하는 건 맞지만 국어의 반영 비율, 영어의 반영 비율, 탐구의 반영 비율이 대학별로 다르다. 그러면 내가 어떤 과목을 더 잘하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합격이 더 유리한 대학이 있을 수 있겠구나. 요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표에서 또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 거는 탐구 과목 반영수입니다. 탐구 과목을 두 과목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한 과목 반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특히 고3 친구들은 올 여름방학 기간 동안 실기 특강 준비하면서, 실기도 준비하면서 탐구 과목을 이제 마무리하려는 계획들을 갖고 계실 텐데요. 탐구 과목을 한 과목 준비하느냐, 두 과목 준비하느냐는 굉장히 달라요. 시간 비율이. 그래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탐구 두 과목이냐, 한 과목이냐 이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한국사 부분인데요. 한국사를 반영하는 대학은 이제 동국대만 남았습니다. 건대도 이제 반영을 하지 않죠. 다만 한국사를 프로테이지로 반영을 안 하는 것뿐이지 대부분의 대학에서 감점제나 가점제로 반영합니다. 즉 한국사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뭐 한국사를 그럼 지금부터 공부해야 되나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찍고 주무시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모의고사 감독을, 수능 감독을 하다 보면 한국사 찍고 자는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우리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4등급만 나오면 감점을 당하지 않거나 가산점을 100% 받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국사 4등급 정도는 조금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루에 뭐 20-30분 정도만이라도 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다음 표도 역시 수능 반영 과목과 반영 비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앞에 있는 표와 같은 표고 대학만 다르기 때문에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한번 쭉 어떤 대학에서 어떤 과목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표는 이제 수능 영어 등급별 환산 점수를 정리한 표입니다.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이들 컨설팅을 하다 보면 국어가 생각보다, 수능 국어가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능 국어를 열심히 하려고 생각은 했으나 국어가 내가 공부한 거에 비해서 백분위가 잘 나오지 않아서 이제 영어를 대부분 그래도 초등학교 한 3, 4학년부터는 나름 사교육이라는 걸 받잖아요. 10년 이상, 8년 이상 영어 공부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가 2등급, 3등급, 못해도 4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럼 영어가 이제 2, 3, 4등급 나오는 친구들이 아까 여기 표에서 봤던 것처럼 수능 반영 비율에서 봤던 것처럼 한양대 에리카 영어를 35%나 반영하네요. 인하대학교 디자인 계열 영어를 40%나 반영하네요. 숙명여대도 영어를 40%나 반영하네요. 아, 그러면 나는 국어랑 탐구가 좀 약하지만 영어는 2, 3등급 정도 괜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영어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한번 지원해 봐야 되겠다라고 전략을 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가지고 지원 대학을 선정하실 때, 결정하실 때 또 보셔야 될 표가 요거예요. 영어는 절대평가잖아요. 그러면 1등급을 받으면 몇 점, 2등급을 받으면 3등급을 받으면 환산 점수가 대학별로 모두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덕성여대 같은 경우 두 번째 표에 보시면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 덕성여대는 올해까지 국영 수탐 중에 2과목 선택해서 50% 반영하는 대학인데요. 내가 덕성여대에서 탐구와 영어로 덕성여대를 지원하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영어가 2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덕성여대 영어 2등급을 받으면 98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점, 98점, 3등급이 96점이네요. 굉장히 높은 점수죠. 근데 4등급은 80점입니다. 즉 3등급과 4등급 사이의 그 점수 갭차가 굉장히 크죠. 반면에 한양대 에리카 맨 아래 칸에 있습니다. 한양대 에리카는 영어를 35%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다른 대학에 비해서 영어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은 대학이죠. 그런데 이 한양대 에리카 보시면 1등급이 100점인데요. 7등급도 92.5입니다. 즉 한양대 에리카는 영어 반영 비율이 35%나 높은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8등급도 90점을 주고 있단 말이죠. 즉 영어의 변별력이 환산 점수로 놓고 봤을 때 영어의 변별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대학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학별로 영어의 환산 점수를 어떻게 주고 있는지도 한 번 더 분석해 보시고 영어를 가지고 유리한 대학을 선발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부산대학 같은 경우에도 아까 영어를 40% 반영하는 대학이었죠. 부산대학교도 보시면 1등급 100점, 2등급 98점, 3등급 96점, 4등급 94점인데 5등급부터는 점수 차이가 좀 크죠. 그러니까 5등급부터는 부산대를 지원했을 때 합격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4등급도 좀 위험하지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본인의 지원 대학을 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기 전형은 사실 대학에서 입시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기 전형으로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내가 어느 정도의 성적대를 목표로 내신이나 수능을 준비해야 될까 막연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여드리는 이 표가 뭐 정확한 근거 기준이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입결을 발표하는 대학들 중에서 나름 이제 학생들이 상위권이라고 생각하는 서울과기대 그리고 중위권 또는 중상위권이라고 생각하는 건국대와 서울여대 그리고 약간 중하위권 이라고 생각하는 그 천안 상명대 이렇게 입결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서울과기대 2023-2024 입결입니다. 과기대는
수시에서는 단계별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정시에서도 단계별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과기대 수시 1단계 내신 컷을 보시겠습니다. 국영사 성적을 반영하고요. 1단계에서 산업디자인학과는 1단계 합격한 아이들이 국영사 2.5, 굉장히 높죠. 그 아이들이 2단계에서 실기 경쟁을 하는 거고요. 시각디자인과는 2.9에서 1단계 합격자 성적이 결정되었습니다. 반면에 조형예술학과, 순수미술 계열은 1단계에서 4.4 정도에서 1단계 합격자 성적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기대 정도의 단계별, 수시 단계별 전형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과기대 정도를 내가 국영사 기준으로 삼고 내신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과기대 정시, 과기대는 정시에서 1단계 수능, 2단계에서는 수능과 실기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이죠. 보시면 과기대는 국어 40%, 영어 25%, 탐구 2과목 35% 반영하는 대학이고요. 여기에 보이는 저 성적들은 영어를 환산점수화해서 반영한 성적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산업디자인과 보시면 국영탐 100분위가 86%예요. 시각디자인과 87%고요. 자,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본인의 모의고사 성적표를 한번 꺼내 놓으셔서 내가 과기대 기준으로 영어 환산점수 계산하셔서 국어, 영어, 탐구 100분위 평균이 87% 이상은 나와야 디자인 계열, 단계별 전형으로 선발하는 국민대, 이대, 서울대 포함, 서울시립대, 과기대 이렇게 최상위권 대학을 지원할 수 있겠구나 라고 어느 정도의 목표점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국대와 서울여대 정시 입시 결과입니다. 자, 여기서 단순히 숫자만 보시면 안 되는 게 건국대학교 보니까 68%, 82%, 73% 입결이 낮은 것처럼 읽히지요. 요거는 영어를 빼고 계산한 성적입니다. 영어를 빼고 계산한 성적인데 2024학년도에는 그 과기대에서 합격한 아이들의 영어 등급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근데 2023학년도에는 죄송해요. 숫자가 틀렸네요. 2022가 아니라 2023학년도입니다. 2023학년도에는 합격한 아이들의 영어 등급도 발표를 했었거든요. 건국대 입학처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보시면 대부분 1, 2등급이에요. 건국대에 합격한 아이들의 영어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1등급 또는 2등급 받은 아이들의 국어와 탐구 100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 입시 결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수능 60%가 반영됐고 실기 40% 반영됐는데 산업디자인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100분위가 82%, 작년도에는 86%, 굉장히 높은 입결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경쟁률도 2023에서 23대 1, 2024에서 2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산업디자인과가 2023부터 다군으로 옮겨갔습니다. 나군에 있던 산업디자인과가 다군으로 옮기면서 다군의 서울대가 됐어요. 산업디자인과가. 왜냐하면 미술대학에서 다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상위권 대학이 없어요. 단국대학교, 동덕여대, 명지대 이런 대학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와 나군에서 서울대, 국민대, 이대, 고려대, 성균관대, 과기대 지원했던 친구들이 다군을 포기하고 N수를 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2023부터 건대산업디자인과가 다군으로 들어오면서 가나군에서 최상위권 대학을 지원했던 친구들이 건대산업디자인과로 대거 몰린 거죠. 그래서 건대산업디자인과는 올해도 역시 20대 1을 뛰어넘는 경쟁률과 100분위 역시 85 정도 되는 이 높은 100분위 입결을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상영화학과는 여기가 기초디자인 실기를 보는 과죠. 건대 영상영화학과는 나군에 있던 영상영화학과가 가군으로 옮겨갔어요. 작년부터.
그러면서 작년 보니까 영상영어학과 입결도 낮아졌지만 경쟁률은 높지만 입결이 좀 낮아졌죠. 왜? 가군에는 건대 영상영어학과 말고도 학생들이 지원하고 싶어하는 중위권 이상의 대학들이 매우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게 입결이나 경쟁률의 차이가 나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술대학의 입시 전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게 매우 미묘한 변화일지라도 그리고 모집군이 가나다군에서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지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집군의 변화와 입시 전형의 변화가 지원자 풀을 바꾸고 입결을 바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요. 서울여대는 아래 칸이 서울여대입니다. 서울여대는 실기에서는 실기 100%, 성적을 1도 보지 않습니다. 정시로 넘어오면 놀랍게도 수능 60에 실기 40으로 선발하는 중위권 이상의 대학입니다. 그리고 이 서울여대는 2024까지는 국영 수탐 중에서 2개 50%, 탐구가 한 과목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2024 입결을 보면 94, 91, 94, 89, 건대가 73, 69인데 왜 서울여대가 94, 91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능 반영 방법과 반영 비율에 따라서 저 숫자는 달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숫자만 놓고 입결을 파악하시는 오류를 범하지 말으세요. 왜냐하면 서울여대는 영어 환산 점수에서 100점, 98점, 96점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이고요. 서울여대 합격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2등급, 영어 2등급, 못해도 3등급 정도 받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98점, 96점이라는 영어 반영이 되고 탐구를 1개 또는 탐구가 안 된다면 국어를 이렇게 반영해서 저 점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목표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명대 천안의 입시 결과인데요. 상명대 천안이 저는 괜찮은 학교라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은 좀 저랑은 생각이 다른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명대가 서울에는 생활예술학과, 조형예술학과 2개만 있지만 천안에는 14개의 미술 디자인 학과가 세부 전공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굉장히 홍익대보다 건대나 국민대보다 더 많은 미술 디자인 계열 세부학과가 세부 전공이 펼쳐져 있는 학교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요 상명대 천안도 조금 관심을 갖고 한 번쯤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명대 천안은 수시에서 전 과목 성적을 반영하는 학교예요. 학생부 종합, 즉 비실기 전형으로 뽑고 실기 전형으로도 선발하고 교과 전형으로도 선발하는 학교고 수능에서는 수능 100% 전형으로도 선발하고 수능과 실기 전형으로도 선발하는 즉 매우 다양한 전형으로 매우 많은 수의 학생을 매우 많은 전공에서 선발하는 학교입니다. 이 상명대 천안의 수시 입결을 먼저 보시면 전교과 성적과 진로 선택 3과목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인데요. 디자인 학부 수시 실기 전형만 정리한 거예요. 이거는 수시 실기 전형 디자인 학부가 보니까 4등급에서 5등급 대 되는 아이들이 합격을 한 이런 입결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부경대나 부산대도 수시 실기 전형에서 전교과 성적, 부경대는 전교과 성적을 보고 부산대는 국영수사 성적을 보더라고요. 이 수학이 들어가는 부경대나 부산대도 4등급에서 5등급대 아이들이 합격하는 그런 입결 결과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상명대도 지금 비슷한 수준에서 입결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조금 놀라운 입결을 보이고 있는 학과가 디지털 만화 영상 전공인데요. 디지털 만화 영상 전공이 우선 작년에 경쟁률이 14대 1로 툭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2023 경쟁률이 29대 1이었거든요. 요즘 디지털 만화 영상, 영상 애니메이션 하는 친구들이 워낙 늘어나가지고. 근데 입결은 떨어졌지만, 경쟁률은 떨어졌지만, 입결 결과를 보시면 2.9에서 4.1까지 폭은 좀 넓지만, 다른 학과에 비해서 전교과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입결을 보이고 있구나. 다시 얘기하면 상명대 디지털 만화 영상 전공의 경쟁률, 지원자 풀이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시고 본인의 목표 지원 대학을 조금 고민하시면 좋겠고요. 정시입니다. 상명대 천안의 정시 전형을 보시면 디자인 학부가 지금 국영 수탐 중에
두 개 선택해서 80% 반영해요. 그러니까 저기 보이는 저 백분위 평균 생각보다 86%에서 심지어 92%까지 있네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국수, 영중, 택 2개 그리고 탐구 한 과목 20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이구나. 요거를 생각하셔야 되고 영어의 환산 점수에 따라서 또 저거는 달라지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분위 평균을 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디자인 학부가 79에서 72까지. 여러분들의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시면서 내가 상명대 천안 이상의 대학들을 지원할 수 있을까? 요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AI 미디어 컨텐츠 전공은 조금 이제 낮은 성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대학에 입학해서 내가 디자인 학부를 가고 싶지만 디자인 학부의 입결이 너무 높아. 그렇지만 내가 이 대학을 꼭 가고 싶어. 이런 경우에 조금 낮은 과로 전략적으로 입학을 해서 전과를 하거나 복수 전공을 하거나 이런 전략도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5 미술대학 입시 전형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맡았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들이 대학에 합격하는 입시 전략을 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바라고요.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